전화 한 통이 반가운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사람 속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부턴가 핸드폰은 하루 종일 조용합니다. 벨소리가 울리면 광고나 병원 안내 문자뿐이고 내가 먼저 전화하려다 말고 내려놓은 적도 있죠. 괜히 귀찮게 하는 거 아닐까? 이제는 나 없이도 잘 살겠지라는 생각이 앞설 때 우리는 조용히 외로움이라는 벽에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혼자일까요? 이런 마음 많은 분들이 공감합니다. 70이 넘고 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든다고들 하죠. 친구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자식들도 어느새 부모를 챙기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젊을 땐 시도 때도 없이 통화하고 수다 떨던 사람도 지금은 이름만 연락처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내가 전화했을 때 진심으로 반가워할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건 내가 사람 속에 진짜 따뜻하게 살아온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몇 명과 연락하냐보다 단 한 명과 얼마나 깊이 연결돼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심리학자 수전 핑커는 말했습니다. 노년기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은 의료보다도 사회적 연결이며 그중 가장 강력한 연결은 전화할 사람이 있는가라고요. 주 1회 이상 통화하는 관계만으로도 우울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단순한 통화 한 통이 사실은 마음의 온도를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되는 셈이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되는 것. 자존심도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요즘 어때? 목소리 듣고 싶었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만약 정말 아무도 떠오르지 않는다면요? 그럼 새로운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복지관, 도서관, 작은 동호회, 산책 모임 관계는 지금도 여기서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벨소리에 당신의 이름이 뜬다면 그 사람도 틀림없이 기뻐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 전화의 날입니다. 오늘 먼저 걸어보세요. 그 용기가 다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따뜻한 시작이 되어줄 겁니다. 2. 새끼밥이 맛있다고 느껴진다면 당신의 삶은 아직 생기를 품고 있습니다. 요즘은 밥맛이 없어. 나이 들면 흔히 하는 말입니다. 입맛이 없으니 밥도 대충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식사 시간이 점점 귀찮아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 단순한 변화는 단지 입맛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입맛이 없다는 건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자식들 다 출가하고 혼자 먹는 밥상이 허전해서 밥보다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운 적. 예전엔 끓이던 된장국도 이제는 귀찮게 느껴지고 심지어 냉장고 열어보며 한숨 지은 적도 있죠. 그런데요, 그런 날에도 어느 순간 갓 지은 밥에 김치 하나 얹어 한 입 먹고 나서 맛있다는 혼잣말이 나왔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식욕 마이너스 감정 연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입맛이 곧 정서 상태와 깊게 연결됩니다. 입맛이 있는 날은 몸이 건강하다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살아있고 삶에 관심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뇌과학자들은 심지어 입맛이 살아있을수록 기억력과 감정 조절 능력도 높다고 말합니다. 결국 밥이 입에 붙는 날이 많을수록 삶은 더욱 안정되고 마음은 덜 지칩니다.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위한 한 끼를 정성스럽게 차려보는 것. 굳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된장국 하나, 김치 하나, 밥 한 공기. 그리고 예쁜 그릇에 담아보세요. 혼잣말로 고소하네, 맛있다고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소리내어 느끼는 그 맛이 당신의 감정 회로를 다시 켜줄 겁니다. 누군가와 주 1회 함께 식사하는 약속을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가까운 복지관 반찬 나눔 모임이나 친구와의 점심 한 끼도 충분합니다. 식사가 단순히 먹는 일이 아니라 사는 일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입맛이 돌아온 순간 삶의 의지도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한 번만 정성스럽게 차려보세요. 그리고 그 맛에 스스로 감탄해 보세요. 그 한 끼가 당신의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다시 밝히는 시작이 되어줄 겁니다. 3. 내가 웃으면 함께 웃는 사람이 있다면 그 웃음은 당신의 힘입니다. 예전엔 뭐가 그렇게 웃겼을까요? 텔레비전 유행어 하나에도 깔깔대고 친구들과 만나면 끝도 없는 농담으로 밤이 짧았죠. 그런데 요즘은 웃을 일이 잘 없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주변을 보니 다들 그렇더라고요. 텔레비전 보며 피식 웃다가도 곧 무표정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내가 웃을 수 있는 사람이긴 한가? 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내가 웃을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 내가 이유 없이 웃었을 때 왜 웃어? 라고 묻지 않고 그냥 따라 웃어주는 사람. 그 존재 하나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서심리학에서는 이를 공동정서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감정에 타인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때 인간관계는 단단해지고 내 감정도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웃음은 단지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웃는 순간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되고 면역력, 혈압, 심지어 심장 건강까지 긍정적 영향을 받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혼자 웃는 것보다 함께 웃을 때 이 효과가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버클리대 연구에 따르면 웃음을 함께 나눈 사람끼리는 고립감이 68%나 줄어든다고 하죠. 웃음 하나가 사람 사이의 다리를 놓아주는 셈입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먼저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뇌는 지금 기분이 좋아라고 착각합니다. 다음은 함께 웃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보세요. 유쾌한 영상 한 편을 같이 본다든지 어릴 적 사진을 꺼내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동네 친구들과 웃기기 대회를 열어보는 것도 재미있죠.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와 웃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한 사람만으로도 내 인생은 외롭지 않고 그 사람도 당신을 통해 웃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오늘 웃음을 함께 나눠보세요. 그 웃음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삶을 이어주는 따뜻한 증거가 될 겁니다. 4. 자식보다 내 하루가 더 바쁘다면 당신은 삶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젠 쉴 나이인데 뭐가 그렇게 바빠? 이런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예전엔 자식 챙기랴, 남편 식사 챙기랴 하루가 짧았지만 지금은요. 내일로 하루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바쁨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내 하루를 내가 채운다는 건 나이 들어 얻는 가장 큰 자유 아닐까요?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은퇴하고 나서 한동안 할 일이 없어 멍하니 앉아있던 시간. 그때 느껴지던 공허함과 무기력함. 누가 시키는 일이 없으니 뭘 해야 할지 몰랐죠. TV를 켜도 라디오를 들어도 마음이 허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사라져서였습니다. 남편, 자식, 직장이라는 역할이 사라지고 나니 정작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된 거죠. 그럴수록 중요한 건 나를 위한 바쁨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그게 정답입니다. 노년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주도적 일상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일정을 만들고 움직이는 사람일수록 우울감은 적고 정서 안정감은 크다고 하죠. 실제로 하루에 3가지 이상의 작은 일정을 가진 노년층은 삶의 만족도가 40% 이상 더 높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나만의 일정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 8시 산책, 10시 텃밭 정리, 오후엔 시장 보기. 종이에 써놓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활동을 넣어보세요. 복지관 요가, 미술 수업, 봉사활동, 뭐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쓴다는 자각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면 그건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뜻이죠. 오늘 하루 작은 일정 하나부터 만들어 보세요. 자식보다 내가 더 바쁜 하루, 그 하루는 분명 당신이 주인공인 날입니다. 5. 과거보다 지금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면 당신은 현재를 사는 사람입니다. 예전엔 마리아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점점 늘어납니다. 어릴 적 얘기, 젊은 시절의 무용담, 자식들, 어릴 적 귀여운 행동들. 그리움으로 가득한 기억이지만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살고 있지? 혹시 살아간다보다 회상한다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고민 누구나 해봤을 겁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도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자연스레 옛날 사진첩을 꺼내고 앨범을 넘기며 시간 가는 줄 몰랐던 날도 많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는 따뜻하지만 삶은 지금에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존 카플라는 말합니다. 과거는 정체성을 만들고 현재는 생기를 유지하며 미래는 의미를 구성한다. 즉, 지금을 자주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현재형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노년층일수록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인지 기능 저하도 덜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여전히 현실 속에 연결돼 있다는 증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소리내어 말해보는 겁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더라. 시장에 복숭아가 나왔더라. 지하철에서 예쁜 강아지를 봤어. 혼잣말도 좋고 이웃이나 자식과 나누는 대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루에 한 줄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반찬이 맛있었다. 고양이가 창밖에 앉아 있었다. 같은 소소한 기록이 쌓이면 당신의 현재가 또렷해집니다. 또 하나 사진첩보다 카메라를 더 자주 꺼내보세요. 오늘의 나 오늘의 장면을 남기면 그건 추억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기록이 됩니다. 과거는 기억으로 남기되 오늘은 삶으로 남기세요.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지금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행동하는 나 자신. 그게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6. 잠들기 전 오늘도 괜찮았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완성된 인생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불을 끄려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었네라는 생각이 드는 밤. 누구와 말 한마디 나눈 것도 없이 특별한 성취도 없이 그렇게 하루가 흘러간 것 같을 때 문득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라는 물음이 떠오릅니다. 이런 감정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젊을 땐 내일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고 잠자리에 들며 내일을 걱정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내일보다 오늘 뭐 했지? 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었던 하루가 괜히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평범한 하루야말로 진짜로 잘 살아낸 하루라는 걸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수용이라 부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힘, 오늘 하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능력. 미국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말했습니다. 노년기의 행복은 성취가 아니라 자기 인정을 통해 시작된다. 서울대 노인생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잠들기 전 하루를 긍정적으로 회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이 절반 이하로 낮고 수면 질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 가지 습관을 들여보세요. 불 끄기 전 스스로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도 잘 버텼어. 아무 일 없어서 고마웠어. 괜찮았어.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프지 않았고 다치지 않았고 누군가와 미소라도 나눴다면 그건 충분히 괜찮은 하루입니다. 그리고 작은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김치가 맛있었어. 이웃이 먼저 인사해줘서 기뻤어. 무릎이 아팠지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했어. 이런 감정의 기록이 쌓이면 당신은 매일을 의미 있게 살고 있는 겁니다. 삶은 거창한 사건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매일 밤 나를 안아주는 이 한마디가 내일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괜찮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당신이 인생을 참 잘 살아오셨다는 가장 따뜻한 증거입니다.